나는 대학에서 자취를 시작하던 첫 해,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에 방을 잡았다. 그곳은 다른 곳에 비해 가격이 저렴했고 무엇보다 출퇴근 시간이 짧아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고시원은 오래된 건물의 3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왠지 모를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처음 고시원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복도는 지나치게 조용했고 간혹 누구의 발소리인지 모를 발걸음 소리가 들리곤 했다. 하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내 방은 복도 끝에 위치했고 창문은 바깥 건물의 벽만 보이는 구조였다. 그런 이유인지 방이 좀 더 어두운 느낌이 들었다. 첫날 밤 우연히 방 천장을 봤을 때 무엇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천장 곳곳에 이상한 얼룩들이 보였다. 혹시 물이 새는 건가 싶어 주인 아주머니께 물어봤지만 쉽게 닦아지지 않는 오래된 얼룩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밤마다 그 얼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스르륵 스끄럭 하는 소리랄까?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 생각했지만 바람이 잔잔한 날에도 이어졌다. 마치 무엇인가가 벽 속에서 스멀거리는 듯한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밤 도저히 그 소리에 잠을 잘 수 없어서 나는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기로 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규칙적이지 않고 불안정한 걸음걸이였다. 나는 혹시 다른 누군가가 고시원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했지만 복도로 나와 확인해보면 아무도 없었다. 기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내가 살고 있는 고시원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 이전에 그 방에서 살던 학생이 실종되었고 그 후로 누군가가 그 방만 들어오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이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믿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로 더욱더 그 소리가 크게 들렸다. 겁에 질린 나는 고시원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짐을 싸서 방을 나서는데 문득 방 한 구석에 둔 휴대폰이 연기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되었다. 전자기기가 고장난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순간 천장에서 검은 액체가 방울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 얼룩에서 말이다. 나는 재빨리 방을 나와 주인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것은 그 후로 그 얼룩이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나는 고시원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그 소문은 잊혀져 갔다. 하지만 가끔씩 밤중에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스르륵 스끄럭 소리가 바람에 날아올 때면 여전히 그 고시원의 기묘했던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가을 밤 찬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마을에 작은 시골집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부모님과 두 딸, 그리고 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날 밤은 특별했다. 집안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잠자리에 든 시간이 넘어서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이상한 느낌을 받은 사람은 막내딸 소연이었다. 소연은 늦은 밤 갑자기 깨어났다. 창밖에서 듣기 거북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낮게 중얼거리는 기이하고 으스스한 소리였다. 소연은 두려움에 덜덜 떨며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부모님 방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방 안이 너무 고요했다. 부모님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모습이 희미해 보였다. 소연은 다급히 어깨를 흔들어 깨워보려 했지만 그들의 몸은 마치 안개처럼 손 끝에서 사라져버렸다. 놀란 소연은 문을 박차고 나와 언니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언니 지연은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전혀 달랐다. 그녀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소연이 아무리 불러도 지연은 그녀를 인식하지 못했다. 마치 그녀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했다. 소연은 뒤로 물러서며 다시 한번 부모님 방으로 향했지만 이번에는 그곳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 당황한 소연은 할머니가 자고 계신 다락방으로 달려갔다. 다락방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무언가가 문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꼈다. 뭔지는 모르지만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지나간 듯한 느낌이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다. 그녀는 부드럽게 졸고 있는 듯 보였으나 그녀가 앉아있는 방은 이상하게도 그전보다 훨씬 더 춥고 어두웠다.
소연은 할머니를 깨우려고 다가갔지만 할머니는 일어나지 않으셨다. 대신 그녀의 주름진 손에 무언가가 쥐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검은색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이 집과 매우 닮은 옛 저택이 찍혀 있었고 그 앞에는 소연의 가족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얼굴은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소연이 뒷걸음치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사진 속 사람들이 천천히 머리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두려움에 얼어붙은 소연은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고 동시에 방 안의 모든 것들이 격렬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벽에서 액자들이 떨어지고 창문이 쿵쾅거리며 요란한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다. 주변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하게 변했다. 그 순간 소연은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기서 나가거라. 너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나직한 소리였다.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지만 그곳에는 그녀의 할머니가 아닌 낯선 여인의 목소리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시간이 다 됐구나. 이제 떠나야 할 때란다. 소연은 급히 그 집을 빠져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녀의 가족은 그대로 자취를 감춘 채 아무도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소연은 그날의 경험을 결코 잊지 못했으며 종종 그 낡은 사진을 꺼내들고는 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녀는 알고 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리고 그 후로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채로 버려졌다. 사람들은 그곳을 저주받은 집이라 부르며 아무도 그곳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씩 밤이면 그 집에서는 여전히 낡은 창틀이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기이한 속삭임들이 바람에 실려온다고 전해진다. 그 집이 아직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며 사람들은 은연중 그 집을 멀리한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여전히 소연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집이 부서지게 되면 그날 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라지겠지만 그곳에 서려있는 기이한 기운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소연은 믿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는 종종 사람들에게 섬뜩함을 주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곤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오싹한 공포 썰을 하나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도시에서의 바쁜 삶을 뒤로하고 보다 평화롭고 조용한 환경에서 살고자 이 마을로 이사 왔습니다. 그의 새 집은 오래된 목조 주택으로 주변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멋진 풍경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전 거주자들이 하나같이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고 집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런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오히려 자신이 직접 집을 고치고 손수 가꾸며 살아가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사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밤에 자주 들리는 발자국 소리,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날에도 흔들리는 창문, 그리고 집안 곳곳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차가운 공기. 그는 이를 단지 낡은 집 특유의 것이라 여기며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느낌에 깼습니다. 방 안이 유난히도 차가웠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불현듯 머리맡을 보았고 그곳에는 희미하게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충격과 두려움에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고 곧 그 형체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이 꾸었던 악몽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이 단지 꿈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집안 곳곳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집의 지하실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 집에 살았던 이전 거주자들의 기록이 적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그 형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집에서 본 끔찍한 유령과 관련된 저주였으며 그를 본 사람은 결국 그 형체에 의해 불행한 일을 겪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성은 두려움에 질렸지만 이 마을과 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을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 집에 얽힌 참혹한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 이곳에서 살던 한 가족이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 그 영혼들이 이 집에 머무르며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집을 정화하고 그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과 상의하고 정성을 다해 의식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의 기도와 의식 끝에 그는 마침내 마지막 밤을 맞이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 형체는 다시 나타났고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담히 그 영혼들에게 평화를 기원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형체들은 점차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어느새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고난을 털어놓고 감사의 인사를 건넨 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더 이상 그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오랜 세월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전해지며 이 마을의 신비한 공포 썰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잊혀지지 않은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그들의 평화를 찾아주려는 순수한 노력에 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주변의 미지의 존재들과 그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